기존의 어떤 석유계통의 연료나 기타 다른 연료에도 다 가능합니다. 일종의 뭐 연료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수소를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수소나 터지지 않을 정도의 산소를 조금 넣어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연료에다가 산소만을 뭐 휘발유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 프로테질이 낮게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어떤 경유산소, 등유산소 이런 식으로 해서 파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수소에다가 산소를 갖다가 섞어줘도 되는데 또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폭발 억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 자연 증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원래 이게 석유 추출 방법에서 나왔었는데 석유 추출할 때 수소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출을 할 때 석유 추출할 때 산소를 좀 더 추가를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 고온고압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인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석탄 발전, 석유 발전, 이렇게 뭐 어떤 가스 발전 이렇게 할 때도 원자력 발전할 때도 추가적으로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경우,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경우 이렇게 이중 연료를 집어넣어주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화를 굉장히 발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휘발유를 집어넣어줄 수도 있다. 휘발유 같은 것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 고압을 이루기 위해서 고압 공기를 같이 원래 석유 추출할 때 제가 고압을 쏜다 그랬죠. 고압을 넣어서 한다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산소 추출에 있어서 전파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 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을 하려면 전자레인지처럼 전파를 쏘는 수밖에 없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제 방식인 서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융합열이 생긴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갖고 있다라서 융합열이 생긴다는 거죠. 레이저 광도 이렇게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기술에서도 대중소 틀리게 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깊이를 또 몇 개를 참여할지에 따라 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수소산소 추출법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써서 그것을 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묶음을 쏴주되 물 깊이를 따라서 상중하를 같이 쏴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래서 수소산소를 추출한다는 거죠. 전자레인지는 음식판이 돌아가죠. 이거는 전파를 뿌리는 회전판이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위로 추출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같이 동원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거 좀 전기 출력이 세면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비행체 추진 기술로 쓰거나 아니면 밑에 지상을 태우는 지상 무기,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고기 익히잖아요. 그것처럼 지상 무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이런 데서도 뭐 레이저파가 됐든 뭐 어떤 전파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약간 일반 전파 또는 레이저파 이것을 적외선을 같이 쏘는 구조를 가진다는. 그러면 이제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는 데 용이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용이하기 때문에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제 이론입니다. 헬기 같은 데는 군용에서도 사용하는데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무기 전차라든지 뭐 자동차를 탐지하는 거 또는 사람의 인체를 탐지하는 두 가지를 같이 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 전장의 상황, 매복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 기술에서도 또 하나의 어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스위치 온오프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틀리되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갖고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입니다.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서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고 아니면 슈리탄 이런 기타 박격포탄 이런 포탄 구조도 전파 방식으로 터뜨려내는 제 기술입니다.
뭐 항공기에서 항공폭탄을 떨어뜨려도 전파 방식으로 하거나 좌표와 숫자 방식, 어느 정도 그 일정 거리에서 전 세계를 수천 주번에 수백 주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5cm 그 이하라도 가능하고요. 우주로도 가능하고 바다 밑도 가능하고 땅 밑도 가능하고 건물 GPS는 안 되잖아요. 바다 밑이나 땅 밑에 하시면 되게 건물 안에는 안 되는데 이건 다 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으로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 전 세계 특화한 걸 생각하십시오. 이게 어떤 로봇이다, 차량이다, 그럼 택시 같은데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것을 인터넷망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전파망을 하든지 서로 간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안에도 뭐 SNS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했으면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 서로 몇 미터에 있는지에서 몇 미터 거리 가까이 그 프로그램을 쓴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적에게 들키는 용도가 아니라면 서로 간에 이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GPS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고도에서 항공기에서 폭탄이 이렇게 일정 고도에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폭탄이 일정 고도에서 높이에서 정확하게 동시에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전차 포탄, 자주 포탄, 한 포탄 타이머를 달아서 쏜다. 이렇게 뭐 슈리탄에다가 타이머를 달아 몇 초에 터진다 그러면 동시에 터져갖고 정확한 시간에 터지면 그 이때가 한꺼번에 폭발로 날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움직이는 기뢰 만들자 그랬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플랫폼에서 어뢰를 쏴주든지 아니면 기뢰 자체가 돌진해서 숫자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어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렬해서 일정 고도를 각각 맡아가지고 동시에 터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뭐 저격수총이나 이런 것들도 좌표와 숫자 방식,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대 또는 한 대에서도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번 툭툭툭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여러 군데 발사해주거나 여러 대의 저격소총에서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거의 100% 저격이 될 것으로 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차나 전차 포탄, 한 포탄, 비행기에서 쏘사는 기관총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모든 무기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갈 것이다. 에이사 레이더도 이 좌표와 하나의 에이사 레이더 이거 쓰시면 레이더 구조에서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전파를 동쪽이 어디에 정확한 지점을 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 세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맵 지도를 만들거나 상하수도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땅 밑에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바닷속의 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뚜벅이용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YTN의 어떤 상수도 업장을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쪽에서 무단으로 쓰셨는데 상수도 안을 갖다 점검하는 로봇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시고 파손된 위치까지도 크기까지도 보면 자율주행 차량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쓸 수 있고 건물 안에서도 자동으로 스마트폰 같은 프로그램 탑재하면 이렇게 레이저 지시기 같은 거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레이저 지시기나 모드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에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시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도 매설이다. 수도를 어디다 화장실 바닥에 매설을 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정확히 그 지점만 파면 돼. 전체를 팔 필요 없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하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고무 같은 거에 저렇게 천연 인공적인 고무를 인공적인 합성 고무를 어떤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여러 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발 깔창도 마찬가지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고무 접합 기술이나 플라스틱 접합 기술에서 나노 구조에 기타는 뭐 크기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고 구멍을 수없이 뚫어가서 거기에 접합을 하는데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뭐 인공 가죽이래 모든 형태의 접합 구조, 축구공 여기 접합 구조,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접합, 플라스틱 기레 접합, 금속 접합 이런 데도 이 접합 기술을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제시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고무를 이렇게 여러 겹, 겉으로 보기에는 한 겹이지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하면 탄력성이, 그 중에서도 두께를 틀리게 대중소들하면 탄력성이 틀려져. 천연 고무도 이렇게 만들고 침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침대도, 소파도 그렇고 쿠션 들어간 데는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의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의자 같은 데는 소파, 뭐 침대 같은 것도 제가 이론적으로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렇게 들어간다. 똑같은 소재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성능을 가지거나 이렇게 효능을 가지는 그런 소재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침대, 야전, 병원용 침대, 야전 침대, 소파, 뭐 자동차 의자, 모든 의자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침대 이렇게 만드셔도 의자 안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 원리를 그렇게 푹신하다는 거죠. 그거를 휠체어 자체도 의자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휠체어를 약간 이렇게 각도를 꺾어가지고 환자가 기대를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기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휠체어도 저기 좀 팔걸이를 좀 빼가지고 사람처럼 손을 놓거나 거기다 식판을 얹어서 식사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의자 자체를 갖다가 이런 컴퓨터 의자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가고 집안에서 움직이자라고 했죠. 또 의자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아서 움직이시면 제 기술이 돼요. 뭐 의자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휠체어가 아니잖아요. 의자는 휠체어가 아니다. 이런 전동용, 그 다음에 핸드카, 모든 핸드카, 장바구니용 카트에다가 전동 장치를 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외건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데 전동 장치를 달자 그랬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외건 아시죠? 캠핑용 외건. 이렇게 화물차 가듯이 이렇게 딱 옆을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넓게 실을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 그것도 만드는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핸드카 같은 것도 옆을 따서 이렇게 서랍식으로 하든지 빼가지고 부피가 큰 박스를 갖다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을 빼서 빼가지고 뭐 덮는 식으로 하든지 뭐 회사에 알아서 이것을 체결을 해가지고 수레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현재 이렇게 손수레 형태로 핸드카를 만드시면 그것도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저기 농장에서도 쓸 수 있고 집에 뭐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떡 올려갖고 이걸 체결을 시키면 박스가 된다든지 아예 손수레 형식으로 박스를 만들어갖고 손수레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핸드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핸드카를 이렇게 체결을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체결 장치만 있으면 하나로 끌거나 전동 장치가 있는 거나 아니면 손으로 끊어서 각도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한 개로 여러 개를 끌 수 있는 기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전 세계 모든 어떤 선반 종류에서도 이렇게 선반에다 물건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폭이 된다 그러면 서랍식이나 이렇게 제끼는 식이나 어떤 방식으로는 이렇게 끌어내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거기다 얹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와 같이 모든 형태의 선반 종류에서 금속 선반이 되든 뭐 선반을 이렇게 해서 서랍식이든 이렇게 제끼는 식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넓이를 넓혀서 부피가 큰 짐도 할 수 있거나 지지를 잘 할 수 있게 해서 안에서 이렇게 이런 삼각대 종류, 삼각대처럼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삼각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딱 펼치면 딱 팽팽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그것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구조의 선반이 있어서 여기다가 선반을 일단 나무 선반 넣어가지고 지탱하잖아요. 벽에다 박아가지고. 그럼 이것을 눌렀을 때 이것이 젖혀지는 구조. 젖혀가지고 안으로 싹 들어가서 젖혀지는 구조를 만들면 부피가 작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 위에다 나무판 놔가지고 선반 만드시잖아요. 벽에다 박아서. 그럼 이거를
누르면 이것이 안으로 접어져 들어가는, 이 접어져 들어가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접어져 들어가가지고 딱 제낄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이런 나무 선반을 갖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폭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넓혀 이렇게 서랍식이든 뭐든 끌어내어서 넓혔다고 합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런 핸드카에서 내가 서랍식이든 위에서 제끼는 식이든 빼가지고 넓이를 넓힐 수 있다. 뭐 그거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그때 이제 이것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갖다 밑에 그래서 누르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펼치면 이게 팽팽 이렇게 팽팽해진다는 거죠. 이게 접혔 이 안에 여기 부분이 접혔다 펴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나중 고정 장치를 따라서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이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